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2월 28일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와, 그러고 보니까 2월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아직 뭐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2월이 간다는 건 겨울도 다 지나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겨울 외투가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2018년 첫 달력을 건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2월의 달력을 뜯어야 하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2월이 아마 다른 달보다 더 짧은 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2월 달은 또 졸업식들도 있었고요. 설 명절도 있었고 특히 우리 박현 아나운서는 휴가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유독 짧았겠어요? 아니, 바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 또 재밌게 그런가요? 놀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계속 뻔뻔하시네요. 네, 어쨌든 2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좀 알차게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춘삼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소울푸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요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미각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행복감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행복을 준다. 저는 뭔가 이 추억이 담겨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소울푸드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저는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끓여주신 묵은지 듬뿍 넣은 이 감자탕이 제 소울푸드입니다. 그렇네요.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의 소울푸드 뭔가요? 요즘엔 보기가 좀 힘든데요. 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분식집에 가면 네. 그 100만 볼트 쏘는 노란색 동물 있잖아요. 만화 캐릭터. 맛있죠. 그 친구를 모형으로 한 그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맞아요. 200원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소울푸드, 추억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에게나 그때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맛이 있습니다. 오픈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결혼해갖고 애들 손잡고 빵 사러 다시 와요 하고 그때 여기서 먹었던 그 추억을 못 잊어서 다시 찾아온다고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당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한 묵은지 같은 맛. 저한테 추억의 맛이죠. 이게 한 4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여기로 왔으니까. 맛의 도시 순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푸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순천의 한 대학교 앞 골목, 대학가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의 대표 메뉴는요.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 김치찌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대학가 맛집.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자자한 우리 베테랑 주부님들도 찾아올 정도니 그 맛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몇 가지 안 나와도 다 맛있습니다. 뭐 이것만 먹어도 먹고 살거든요. 요즘에 뭐 가성비 하는데 여기가 가성비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착한 가격 맛집 타이틀을 얻은 이곳 김치찌개의 가격은 공깃밥 포함 단돈 6,000원. 주인장의 정성과 인심은 덤입니다. 이 장사를 하면 우리 애들 새끼들 먹이로 밥도 많이 주고 배부르게 밥 먹여주고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새 30년이 넘어버렸어. 문을 연 지 올해로 33년. 청년이 중년이 되고도 남을 세월이죠. 뭐 드세요? 김치? 네. 20살 시절 친구들과 함께 먹던 그 맛이 그리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는 이분. 이젠 가족의 맛집이 됐군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랑 연애할 때부터 왔다고 해가지고 와서 한번 먹어봤는데 사장님도 착하시고 김치찌개도 맛있어가지고 자주 찾게 돼요. 갓 지은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것을 철칙처럼 지켜온 밥집. 반찬들 역시 주인장이 직접 장을 봐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인심 좋은 맛집으로 기억될 수 있었죠. 맨날 추가해서 먹고 육수도 부어 먹고 라면 사리 넣어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학 동기들이랑 여기 앉아가지고 뭐 소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뭐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추억의 맛이죠. 대학교 1학년 때 먹었던. 오늘도 그 추억의 맛을 찾아준 단골 손님들. 식당이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순천의 한 동네. 이곳에 오래된 빵집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홍수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의지의 동네 빵집이죠. 그곳의 주인장은 총 3분. 처음엔 형님과 아우로 출발해 이제는 아들이자 조카가 함께하는 가족 빵집입니다. 전남 최초의 제과제빵 기능장이었던 큰형과 동생이 순천에 처음 터를 잡은 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한 아이가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그 세월 동안 오롯이 한 자리를 지켜왔죠. 제가 여기 사장 20대부터 왔죠? 젊었을 때부터 왔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차례 구워낸다는 빵들. 그 신선한 맛이 손님들을 불러들입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하니까 맛있어요. 애기들이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보다도 이 빵을 다 갖고 오라니까. 원래 여기서 살아요. 이제 이사 갔습니다. 이제 오늘 또 지나가면서 생각나서 진짜 맛있어요. 전남 제1호 제과제빵 기능장의 빵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빵맛을 선보이기 위해 오늘도 2주먹을 불끈 쥔 세 남자. 보기에 좋은 빵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을 직접 실천하는 중입니다. 같은 제과인들이라도 이 재료 써가지고 남는 게 있냐라는 소리가 오거든요. 근데 형님이나 나는 아직까지 주판 엎어놓고 장사했지 주판 튕겨가면서 장사한 적은 없어요. 체인점을 내달라며 찾아오는 이들이 꽤 있었지만 돈보다 지나온 25년의 세월을 선택했다는 주인장. 늘 새로운 빵을 고민하고 연구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빵맛을 기억해주는 단골들입니다. 보통 손님들이 다시 되찾아줄 때 가장 좋지. 근데 막 특별하게 다 이렇게 소중하지만은 그렇게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대준, 20년, 25년 동안 와준 그 손님들 가장 기억 남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순천의 이름을 걸고 한 길을 걸어온 든든한 동네 빵집. 지난해 가을엔 2대 사장을 중심으로 2호점을 열었습니다. 모두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응원을 해주세요. 2대째 운영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빵집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가지고. 근데 꿋꿋이 해줘서 그러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어줘라. 재료 속이지 않고 맛있는 빵집을 만들어줘라 하고 저희한테 또 부탁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어둠이 내려앉은 순천의 원도심. 이 시간이 되면 더 활기가 넘치는 골목이 있는데요. 바로 순천의 대표 먹자 골목. 4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추억의 맛 곱창골목입니다. 일티를 갔다 오거나 비 오는 날이면 반드시 곱창이 생각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곱창 한잔 하자. 곱창에 소주 한잔 하자. 곱창의 소주가 남자들만이 기억하는 추억의 맛이라 생각한다면 오산.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여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2~3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곱창을 좋은 기름으로 볶아내 구수한 맛을 더한다는 주인장. 제철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는 것도 인정 많은 사장님의 곱창 맛 살리는 노하우입니다. 손님들이 그걸 느끼고 찾아와 주시니까 고마워 따름이죠. 이게 지금 40년을 먹어도 지금도 실증이 안 난 거 이 곱창이에요. 그 맛에 이끌려 이제 온 가족이 총출동.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그 시절 추억의 맛. 친구들을 만날 때면 늘 찾게 되는 맛이죠. 지금도 또 곱창하면 또 옛날 추억 생각나고 해서 애기들 만나면 명절 때도 오면 곱창이나 소주 한잔 하자고. 풋풋했던 20대 시절 즐겨 찾기 하던 메뉴는 이제 아이와 함께 즐기는 맛이 됐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님들이 같이 여기서 회식해가지고 왔지요. 까 오빠였는데 결혼해가지고. 오빠가 아빠가 됐군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새로운 단골들이 생겨났고 또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또 여기에 소주 한잔 하는 게 딱 학교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지친 오후 수업을 위해 나중에는 과연 누구와 함께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곱창 전골을 싹싹 비우고도 부족하다 싶을 땐 각종 채소와 김으로 무장한 비빔밥으로 마무리. 이 맛에 또 한 번 찾게 되는 추억의 맛집입니다. 교수님들하고는 친구 같아. 이제는 오면은 반갑고 안 오면 오랜만에 왔냐 그러고 말해주고 서로 간에 그냥 아주 가족같이 그래야 이제 어우러져서 그러고 지내고 있죠. 오래된 골목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당신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좋고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있어 더 좋은 그곳. 당신의 추억 속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와, 문을 연 지 33년이 됐던 학교 앞 김치찌개, 그리고 25년이 됐다는 이대째 동네 빵집, 마지막으로 만나보셨던 40년이 넘은 곱창까지 이 세 군데 나이를 합치니까요 거의 100살에 육박하더라고요. 와, 저는요 이제 점심으로 이 김치찌개를 먹고요 좀 입이 좀 뭔가 허하다 할 때 빵을 한 입 먹고 저녁으로 이 곱창집에 가서 소주 한 잔까지 하면 환상적인 조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첫 순서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제작진들 진짜 반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럼 점심은 김치찌개인가요? 곱창 전골인가요? 김치찌개요? 알겠습니다. 그 인기 덕분에 이제 곱창집의 경우에도 2호점을 내셨다고 해요. 따님이 또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도 2대째 맛집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로부터도 또 사랑받는 맛집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참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박현 아나운서는 안 그래도 좀 잘 드시는데 계속 이유가 좀 늘어나면서 소울푸드가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소울푸드 저에게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소울푸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열어두고 오픈 마인드로 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1절이나 주말 이용해서 오랜만에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참 오늘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음식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음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은요. 혼자 먹으면 또 맛있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과 곁들여도 더더더더 맛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치즈인데요. 치즈는 정말 모든 데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 곁들여도 참 맛있는 치즈. 지금 맛보러 가시죠. 치즈!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오면서 각양각색 다양한 요리를 통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음식 재료입니다.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특별한 요리에 곁들이면 더욱 맛있고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 치즈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특별한 치즈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청주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면요 그 뜨거운 치즈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음식인가요? 예, 저희는 닭갈비와 치즈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닭갈비집입니다. 닭갈비랑 치즈를 함께 먹는다고요? 예, 풍성하게 치즈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닭갈비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치즈와 곁들여 먹는 것으로 유명한 집이었는데요. 치즈와 닭갈비의 궁합 상상이 가시나요? 일단 조리 과정에서는 보통의 닭갈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먹음직스럽게 요리합니다. 와, 여러분 닭갈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치즈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이 치즈가 여기 다 들어가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 50%짜리 아니고 100%짜리 모자라트 치즈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함량이 크면 진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치즈가? 쫙쫙 늘어납니다. 진짜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의 기적이 아닌 치즈의 기적 한번 보입시다. 보여드릴게요. 예. 치즈로 지금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치즈 보이시나요? 닭갈비와 함께 맛있게 녹고 있습니다. 알맞게 녹은 치즈를 이렇게 들어올리면 진짜 이게 안 끊어져요. 쫙쫙 늘어나는 거 봐. 와, 이 치즈와 함께 자, 쌈을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쭉쭉 늘어나는 치즈 먹는 재미에 쫄깃쫄깃한 닭갈비의 식감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니까 무쌈에 싸서 치즈 닭갈비를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와, 이게 닭갈비랑
치즈만 먹었을 때는 좀 치즈 맛이 또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깻잎에다가 무랑 싸니까 치즈 맛에다가 달달한 맛, 거기에 닭의 그 식감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식감. 모든 맛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 집에서는 또한 순한 맛과 중간 맛, 매운맛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문어를 토핑해서 치즈 닭갈비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튀김 문어는 식욕을 자극하고요. 또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매운 소스로 만든 치즈 닭갈비. 하지만 이게 맵다고 하더라도 치즈가 있잖아요. 전 치즈를 믿습니다. 자,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다. 잘 드시네. 네. 맛있게 맵다는 표현, 이럴 때 정말 딱이었습니다. 아무리 매워도 치즈가 있으니 매운맛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치즈 닭갈비의 매력은 치즈 늘어나는 재미, 정말 썰썰했습니다. 이게 진짜 궁합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닭갈비가 이제 좀 약간 이제 고기 치킨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문어가 또 바다의 맛, 육지, 바다 다 느끼면서 치즈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막. 이렇게 추운 날 약간 이 매콤하면서 뜨끈한 이 치즈와 이 어울린 닭갈비, 이거 드시러 오시면은 올겨울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고 매콤한 치즈 닭갈비 드시러 오세요. 또 다른 치즈를 맛보러 간 곳은 청주 수암골 벽화마을입니다. 색색의 벽화들로 마을을 예쁘게 장식한 이곳에 치즈로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추운 겨울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손님들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카페에 치즈라. 도대체 이곳이 왜 치즈로 유명한 걸까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카페예요? 네네. 아니, 이곳에 오면 그 치즈 맛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치즈가 있나요? 네, 치즈 있습니다. 어떻게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빙수에 치즈를 올려서 드시는 거예요. 드러나 보셨습니까? 치즈 빙수! 이것이 바로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치즈 빙수. 일단 신기함에 사진부터 찍게 되는 메뉴입니다. 신기함에 놀라고 그 맛에 놀란다. 치즈 빙수 맛을 보면 더더욱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네요. 대전에서도 블로그에서 많이 봐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치즈가 부드럽고요. 제가 이렇게 우유 얼음도 맛있어서. 이 집 치즈빙수의 비결은 바로 이곳 제과실에 있었습니다. 치즈빙수에 쓸 치즈케이크를 매일 이곳에서 만든다는데요. 이게 크림치즈입니다. 치즈케이크 만드는 일은 꽤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크림치즈를 달걀 노른자와 생크림, 전분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정성스럽게 반죽을 한 후 오븐에 1시간가량 굽습니다. 치즈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즈케이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치즈 빙수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우유와 물을 얼린 후 제빙기로 갈아서 치즈케이크를 얹으면 짜잔! 청주 수암골 명물 치즈빙수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치즈빙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빙수랑 전혀 다른데요. 빙수가 케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야, 진짜 무슨 이게 치즈 케이크 맞잖아요. 이게 얼음이랑 합쳐지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이 호주에서 이제 치즈케이크를 저희가 맛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런 맛으로 이제 빙수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이제 이 빙수에 어울리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치즈빙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거트를 부어서 먹으면 더욱 부드럽고 달콤한 치즈빙수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노래만 떠올랐습니다.
레디고 레디고. 마치 겨울왕국의 공주님, 아니 왕자님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많이들 이렇게 낭만과 함께 찾으러 오세요. 날씨가요 덥던 춥던 치즈가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어쨌든 치즈는 사랑입니다. 치즈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랜 시간 독특한 맛과 풍미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할 수 있는 치즈.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하다. 아, 저도 쭉쭉 늘어난 치즈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매콤한 떡볶이 만들 때 위에 치즈를 솔솔 뿌려주면 아 정말 그 맛이 일품이기도 하고요. 네. 김치볶음밥 위에 치즈만 얹어주면 우리 남녀노소 사랑받는 음식이 될 것 같은데 치즈는 정말 사랑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더니 터지셨네요. 아, 치즈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또 치즈인데요. 아, 오늘 저녁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오순도순 치즈가 들어간 음식도 솔솔 뿌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있는 곳에서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마른 돼지를 적셔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서서히 시작되는데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 오후부터 점차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재 기온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웃도겠고요. 이번 비는 20에서 50mm로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동안 6개월째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남해안 섬마을에서는 열흘마다 이틀씩 재현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가뭄을 씻겨주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 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또 필요하고요. 이번 비나 눈은 3일절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어디서나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500년 전 조선시대의 선비의 모습 그리고 일상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광주의 광산구 너부실 마을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광주 배구산 자락, 오랜 세월의 무게가 흐르는 옛멋이 유혹하고 꿋꿋한 선비의 얼이 손짓하는 곳, 너부실 마을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광주시 끝자락에 있는 이곳은 너부실 마을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새빨간 딸기네. 어머, 딸기가 아주 완전 목까지 빨갛게 아주 차올랐네요. 완전히 끝까지. 야, 진짜 달콤해 보이는데 근데 좀 의외인 게 여기 광주잖아요. 광주 광역시. 예. 저는 뭐 외곽에 뭐 담양까지 가가지고 이제 딸기 보는 거는 많이 봤는데 광주에 이렇게 딸기 하우스가 있네요. 우리가 임곡동이거든요. 임곡에도 이렇게 한 37농가가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곡 딸기 하면 또 공판장 가면 유명합니다. 그래요? 네, 당도 또 이거 육질 단단한 거 보세요. 오, 진짜 빨간데. 먹어보면 압니다. 너무 맛있죠? 임곡 딸기 진짜 달콤하네요. 아주.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예부터 다양한 작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 딸기로 달콤한 수입을 올리며 20년 넘게 농사 짓는 분은 너부실 마을의 통장님입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 보니까 마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제 그 행정상으로는 그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광곡 마을이고 또 자연마을 이름은 너부실이라고 둘레가 넓다 해가지고 너부실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네요. 그럼 뭐 여기 마을에부터 구경거리나 뭐 그런 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있죠. 또 얼봉 서원,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서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어머니 뭐 그렇게 잘하세요? 저요? 기씨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36년째 살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네. 어쩐지. 행주기 씨 집성촌이었던 이곳. 정겨운 돌담 사이길을 걷다 보면
고풍스런 한옥들이 있는 월봉서원이 반겨주더라고요. 월봉서원은 옛날에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봉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월봉서원을 고봉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호남의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서원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 그는 당대 최고 유학자 퇴계이항과 사단칠정 논쟁을 펼치며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인 사상을 확립했던 대학자였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을 통해 그의 학문적 지평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월봉서원 와서 보니까 뭐 볼거리도 많고 그냥 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즐길 게 있을까요? 월봉서원에 오면은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선비복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애책을 만들어 보고 그 서원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선비의 하루를 한번 체험을 해보실까요? 자, 교육관에서 이날 찾은 체험객들이 저마다 선비복을 입어봤는데요. 옷고름을 가지런히 메고 갓을 쓰고 이렇게 선비폼이 나게 짜잔 잘 입어봤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오, 이게 유생복장이라잖아요. 조선시대 유생복장. 글쎄, 그래서 이거 한복 비슷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너무 편하고 좋네요. 제가 딱 남자로 태어나서 진짜 성공한 유생이 된 기분이네요. 모름지기 유생의 덕목은 합덕일터. 그러기 위해 예책을 만드는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꺼내서 보니까 지금 구멍이 몇 개가 있죠? 5개죠. 그래서 이게 구멍이 5개여서 우리가 이 책 만드는 방법을 오침 안정법이라고 해요. 옛날에 책 만드는 방식이 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책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 오침 안정법. 책 등 쪽에 5개의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면 완성입니다. 야, 유생복을 입고 오침 안정법을 통해 이렇게 옛 서적까지 만들어 보니까 진짜 오늘은 조선시대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오, 뭔가 진짜 뭐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말씀 한 자락을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붓펜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니 고봉 기대승의 학식을 붓끝만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대 뛰어난 문학가, 철학자, 정치인이었던 고봉 기대승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올곧은 선비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의 숭고한 인품을 추모하기 위하여 현대판 유생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공부를 하는 강학의 공간인 청신당 지금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빙월당이란 당호가 또 하나 있네요. 1654년도에 사액을 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효종임금이 치제문을 내려주는데 고봉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의 정신은 잘 단련된 금과 같고 윤택한 옷과 같고 맑은 수월과 같고 결백한 빙어와 같도다. 쭉 이어지는 치제문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금윤옥과 수월 빙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빙월당이란 당호가 생겼다. 고봉의 고결한 학덕을 상징하는 빙월당의 의미를 들으니까 그를 향한 존경심은 더 커졌는데요. 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이곳이 호남 정신 문화의 산실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는 고봉 기대선생을 모시고 있는 숭덕사입니다. 그리고 1년에 봄, 가을 2번 제사를 모시고 있지요. 지금부터 봉행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고봉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숭덕사. 그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그의 후손들은 봄가을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봉심을 하실 때는 첫째 공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는 왼손이 올라오게 하고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올라오게 해서 배꼽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배 할 때 절을 올리고 흥 할 때 허리를 펴고 이렇게 체험객들은 격식을 갖춰 고봉을 향한 예를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격식을 따지는 이 체험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유교 시절에는 정말 많은 이
격식을 갖췄겠구나. 지금 우리 참 프리하게 잘 사는구나.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손도 네, 모아야 되고 계단도 맞아요. 이렇게. 공손해지고 예의가 바르게 되는 것 같고 네. 마음가짐도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래도 한 번씩 처음 해보니까 좋은 것 같죠? 너무 즐거웠죠. 네, 재밌어요. 고고한 기대승의 숨결을 느끼며 선비의 체험을 하는 그 시각, 음식계나 잘하는 이곳 마을의 어머니들이 무치고 조리고 음식장만 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름하여 너부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유생체험 제대로 했더니 아주 밥상도 아주 선비만큼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너무 네.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저희 이제 모든 식재료는 저희 이제 이 마을에서 길러서 키운 걸로 하고 고사리 같은 것도 봄에 산에서 따다가 이렇게 말려놓도 하는 것이고 고구마 줄기 하면 전부 다 밭에서 나는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님이 정성스레 차려주신 너부실 밥상 저희 이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곳 마을에서 나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재배한 무공의 먹거리를 이용해 채반에 가득 차려진 너부실 밥상. 전하 체험객들은 음식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배고픔을 달랬는데요. 소박해도 선비 대접을 받는 듯한 한 끼였습니다. 광주 외곽에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 선연의 멋이 녹아있고 푸근한 손맛의 정을 더하는 곳, 광주 너부실 마을입니다. 선비복 입으신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멋진 모습이었었는데 저도 저런 옷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네. 선비 네. 이야기를 하다가 이용선 아나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는데 뭐 저는 이용선 아나운서가 저런 멋진 복장을 입는다고 해도 왠지 선비보다는 뭔가 풍류를 즐기는 뭐 한량 유생이나 아니면 한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턱수염을 길게 좀 늘어뜨리고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꿋꿋하시네요. 그만하시라니까. 뭐 네. 상상은 뭐 마음대로 자유니까 하시고요. 네. 사실 이렇게 광주 광산구에 있는 너부실 마을에 가면요. 하루 동안 이 선비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너부실 밥상도 맛볼 수 있고 또 재미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현 아나운서는 혹시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끔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창업을 한다면 메뉴가 없는 제가 그날 만들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음식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여성분들 보면요. 카페 차리고 싶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문제 또 정년이 없는 개인 사업에 대한 열망이 많으시잖아요. 네. 지난해도 창업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고 하죠. 올해도 창업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창업자만 87만 명,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이었는데요. 2018년 올해도 창업 열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창업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비결,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하면서 대한민국의 술길이 되고자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서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를, 자신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창업의 성공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와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창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위기 탈출을 위한 창업 노하우와 트렌드를 지금 알아봅니다. 한 해 2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커피 전문점. 흔하디 흔한 카페 창업에도 노하우는 있습니다. 창업 1년 만에 성공 사례로 꼽히는 카페를 찾았는데요. 사실 둘러보니까 다른 커피 전문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저희는 이제 수제로 티라미수나 뭐 딸기 케이크 종류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케이크를 맛볼 수 있으셔서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것은 이제 그만! 자신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케이크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집의 비밀병기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수제 티라미수와 수제 케이크인데요. 다른 거 특별한 뭐 비결이나 노하우는 없고 최상급의 재료만 사용해서 그 재료의 본연을 맛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최상급의 재료를 사용했다. 사실 다른 노하우가 있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따로 노하우는 없습니다. 소문난 집에 노하우가 없다니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소문난 티라미수부터 맛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딸기 케이크. 느끼하지 않은 신선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제철 딸기와 갓 구워낸 케이크의 촉촉함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딸기 본연의 맛이 살아나 있고요. 그런데 저 이 크림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달하고 맛있는데요. 생크림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장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생크림과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밀 있나 하고 주방에 들어왔는데 비밀이 있죠? 저희는 이제 생크림의 느끼함을 없애고 상큼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생크림을 한 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세 가지를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깔끔해요, 깔끔해. 느끼하지 않고 우유의 비린내, 비린맛이 전혀 없고요. 많이 들어가도 케이크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크림은 맛있다. 한 번 더 먹어도 돼. 사실 수제 케이크 카페를 창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과 제빵을 전공했고 또 창업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생크림 케이크와 티라미수를 만들어낸 거죠. 이곳 수제 케이크는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단골로 만드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흔하지 않은 특별함, 이것이 바로 수제 제품이 가진 장점이겠죠. 좀 더 훨씬 더 부드럽고요. 티라미수 왜 먹으면은 왜 뒤에 좀 텁텁함이 약간 있어서 이렇게 맥힌다고 하나?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목 넘김이 그냥 부드러워서 그냥 달지 않은 입에 당기는 티라미슈? 그런 것 같아요. 창업 1년 만에 당당히 성공 사례로 꼽히는 비결은 바로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강조하는 수제 케이크였습니다. 요즘은 좀 유행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창업을 하더라도 뭐가 유행한다고 하면은 그 유행을 따라가서 바로 창업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자신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창업의 성공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창업 트렌드와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이번에는 젊어지는 전통시장을 콘셉트로 기획된 청년몰인데요.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수제 막걸리를 직접 담그는 매장이거든요. 네. 막걸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여기서 만든다고요? 예. 막걸리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데요. 젊은 사장님이 만드는 수제 막걸리,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능숙한 솜씨가 시골 할머니 못지않습니다.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네. 뭐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고두밥 만드는 과정이에요. 와, 여기 안에 밥이 꽉 차 있네요. 네. 이제 이 고두밥을 이용해서 이제 이 쌀을 식혀서 누룩이랑 물이랑 섞어서 7에서 8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이제 술덫이라고 그 거르지 않은 막걸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두밥부터 술덫까지 막걸리 제조의 모든 과정이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덕분에 막걸리 발효에 필요한 항아리들이 매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우와! 술 익는 냄새가 정겹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7일 정도 발효된 술덫인데요. 이걸 걸러주면 막걸리가 되는 거죠. 와, 색깔 진짜 곱고 뽀얘요. 네, 이게 이제 제 막걸리의 특징인데 시중에서 파는 걸쭉한 스타일보다는 좀 맑고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자, 막걸리 맛 한번 볼까요? 맛이
가벼운데요? 네. 진짜 걸쭉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런 막걸리 상상했는데 네. 맑고 가벼우니까 계속 마시게 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계속 마시게 되네요. 아, 물론 뭐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제가 젊은 사람이 이제 만드는 막걸리는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리포터님 같이 젊고 이쁘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젊고 예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걸리에 김치전 한 장. 정말 찰떡궁합이죠.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맛 덕분에 손님들 대부분은 20, 30대가 차지합니다. 수제 막걸리 전문점을 창업하기까지 사장님께서 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서서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김치전에 막걸리 맛 어때요? 네, 여기는 막걸리가 좀 다른 데처럼 무겁고 탁한 막걸리가 아니고 뭐 맑고 이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무거운 막걸리가 정말 아니라 되게 라이트해서 뭐 치킨도 어울리고 부침개 이런 기름진 음식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주 놀러 와서 먹고 있습니다. 대박 나세요. 오랜 준비 끝에 창업한 만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전통주 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나름 이제 그 전통주 산업을 이제 이끄는 주역이 좀 돼보고자 대한민국의 술길이 돼보자라는 꿈을 갖고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2018년 소비 트렌드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심비라고 하죠. 수제 상품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요즘 자신만의 개성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성공 창업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똑같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는데 요즘엔 정말 이렇게 이 사장님의 개성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는 수제 음식들, 수제 제품들이 인기를 받고 있는데 소비자로서는 정말 선택할 폭도 넓어지고요. 그 정성까지 다 받는다는 느낌에 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내 가게를 차리겠다 이런 일찍 어린 나이에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전체적인 술 소비량은 좀 줄었지만 저런 다양한 술의 맛을 또 즐기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수제 막걸리, 수제 맥주 등 차별화된 이런 아이템들을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제 막걸리 사장님처럼 젊은 사장님들도 많지만요. 긴 세월 한자리에서 꿋꿋하게 삶을 읽어나간 어르신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네. 구수한 사투리로 들려주는 정겨운 재래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창원 도계 부부시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왔어요.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가 왔어요. 날도 따신데 슬 시장 한 바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계 부부시장. 원래 전에 도계 시장이었는데요. 시장 이름을 이제 올해 바꿨어요. 올해부터? 예. 권세동 목사님이 부부의 날을 여기서 발언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날이라 해서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해서 세계 최초로 5월 21일 날 95년도 이게 시작이 되었고 여기가 요 건물 3층이 이 부부의 날 발언지 발언지 표지판입니다. 세상 역사의 현장이다. 그렇다고 이름만 부부시장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 100년이라 하는 사람. 아, 부부시장 맞네, 진짜. 예. 그러니까 부부시장 아니에요. 부부시장. 주차장 팔고, 배달도 하고. 밭에서 해보니까. 밭에서. 그 이전에는 농사 지었거든요. 예, 농사 짓고, 이 도계가 이렇게 발전되고부터 장사를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열무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장에 넣어서 팔기 시작한 게, 그게 시작이 됐어요. 부부의 연을 맺듯 도계시장도 어느새 한솥밥 식구가 됐다. 같이 일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 따로요.
같이 일하고 애들이 어디 힘들겠네요. 따라야지. 그럼 남편분은요? 어디 일하러 가셨어요? 우리 시장 화장품 도배하는데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부부시장을 잘 지내면 됩니다. 부부끼리. 첫딸배기거든요. 요은이야 뭐 오래됐겠지 뭐. 나야 뭐 한 달도 안 됐고. 우리 아씨는 일하러 다니고 한 2, 3년 있으면 우리 아씨도 오요. 일로. 야. 도계동부터 명서 명곡동 이호지까지 5만 주민의 든든한 살림 친구. 카페, 갤러리, 그리고 부부시장의 기념관도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만들고 시장을 좀 보려고 와가지고 카페가 개업을 했다 해가지고 올라와봤습니다. 찾았어. 근데 카페가 오니까 너무 아늑하고 좋네요. 장보러 왔다가 작품 감상. 럭셔리 전통시장이다. 우상으로 작가들에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님들이 여기 와서 친구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기념관에 자료를 보시고 또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시면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단디 들었지요. 부부 동반 환영합니다. 28년 됐습니다. 28년? 예. 이 땡묻고 복바다라고 이걸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르면 뼈다가 자르는 것도 복이 커지지. 복이 커지지 이렇게 커지잖아. 복 나와라 와라 뚝딱. 저 혼자 쌀장사 한 3년 넘게 했고 저는 옛날에는 제가 일다 저 양반은 배달마다 앞에 이거 설렁설렁 이게 드러내는 것만 했지. 이거 가지고 국 끓이면은 떡국입니까? 볶국입니까? 아, 그것도 또 그런데. 복떡국. 사장님, 우레기가 먹을 건데 어떤 떡이 잘 나가요? 가족이 함께 장보는 화목한 풍경. 도계 부부시장의 흔한 일상이다. 장날 따로 없이 언제든지 오라이. 1인분에 3,000원. 그거면 아니 1인분에 3,000원이냐고 2인분을 줘봐요. 2인분은 6,000원. 원래 악수다리도 하고 또 가게도 하고. 업종 변경하셨네 그럼? 변경했죠. 어느 게 제일 낫습니까? 아무래도 먹는 게. 분식은 국민 간식이니까요. 일주일에 3번? 도계시장 놀러오세요. 나물 세트하고요, 잡채하고 생선조림하고 국이요. 근데 다 잘 나가요. 주위에 작은 사무실이나 뭐 병원, 미용실 이런 데 점심 때 많이 오시고 저녁에는 퇴근할 때 이제 맛보리 가서.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결제는 그냥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차피 먹고 우리도 집에 싸가고 우리 아이들도 먹는 거니까. 몇째입니까? 막내. 막내분이 사장님이십니까? 예. 언니들은 다 종업원이고. 예. 남들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음식이 맛이 들라 하면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걸 할 수 없이 언니들이 투입됐어요. 우리 엄마의 딸 7이나 낳은 우리 엄마 대빵. 엄마 일 잘하셔요. 올해 84인데 엄마가 아침에 깻잎 같은 거 손 많이 가는 거는 엄마가 다 해요. 이거 매생이 굴국밥요. 저녁은 매생이 중입니다. 저녁을 먹으면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나요. 그럼 내일 아침에 10분 전 7시에 샀다 문 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또 전제. 누굴 닮아 일에 간을 잘 맞추노? 저녁 밥상이 단란하다. 저기는 칼날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볶여가지고 자동으로 절로 배송이 됩니다. 이 기계가 전국에 2대 있습니다. 마산대학 한 대 있고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에서 하죠. 누가 부부시장 아니랄까봐 깨볶는 냄새가 난리 났다. 무도 깔고 배도 깔고 생강도 깔고. 2017 골목형 시장 선정. 전통시장의 어벤져스를 꿈꾼다. 10한 7, 8년 됐어요. 17년, 18년쯤 요 자리에 있어요. 선생님들 다니다가
그 우연찮게 그 뭐 중소기업 그 회사가 그냥 그때 부도가 났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막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우연찮게 이게 이 자금이 시작된 거죠. 예. 렌치 2마리에 잘라드리면 되죠. 이 시장에 처음 내려올 때는 시장에 그래도 사람이 조금씩 장시간에 되면 조금 밀리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보다시피 좁게 썰렁합니다. 옆집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친언니입니다. 도와줘봐. 그래요? 네. 생선 가게도 친언니입니다. 이 언니도 친언니입니다. 아, 이게 다 형제분이십니까? 시장에 자매가 좀 많습니다. 아, 그럼 저기는 형부입니까? 아, 우리 시장을 그냥 접수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네. 부럽죠. 행복하고 언니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우리 신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신랑이 안 하려고 해서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그래. 부부 시장인데, 그지? 그렇지. 부부 시장인데 부부 같이 해야 딱 맞는데. 국산 딱새우. 이거는 맹절 때라든지 뭐 평일 때라든지 이렇게 당국도 끓여 먹고 볶음밥 같은 거 할 때도 넣고 가시물이 맛있게 나니까 많이 먹죠. 일부러 옆에 이렇게 가게를 하셨는가 보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래 됐지. 없으면 좋지. 옆에 처제분들 딱 계시고. 양쪽 보디가디가 있었겠네. 행부를 우리가 괴롭히는 행부가 괴롭지 뭘 좋을까 이거. 예? 술 한잔 먹고 다른 데 가서 볼일 못 본다 이끼라. 찾아가는 거는 뛰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한답니다. 감시당하네. 눈이 완전히 뭐 여름 몇 개가 돼갖고. 부부 금슬의 원동력 아닙니까? 가시버시 사랑이 꽃핀다. 저희 어르신들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실버 바리스타로서 많이 오셔서 커피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어르신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사랑합니다. 우리 동해 많이 찾아주세요. 부부시장.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부부들 간의 사랑도 굉장히 느껴지고 둘이서 하나가 되는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발원지라 그런지 더 사랑이 느껴지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전통시장 구경을 하고 왔는데 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저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녀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홍매화가 피는 마을 순천시 매곡동 탐매마을에서 다가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3회 매곡동 탐매축제를 개회합니다. 3월 9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탐매희망센터에서 열리는데요.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공연, 홍매화 마을 미술 투어, 체험 행사,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홍매화로 따사로운 봄 기운 느끼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